네, 오늘도 재난 문자와의 싸움이 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변두리 유튜버의 한계. 괜찮아요. 그냥 계속 연결해서 해요.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또 어떤 이런 거 유튜브나 이런 데 올려봐야요. 이거 볼 사람도 없고 이해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그냥 그런 사람들은요 차트에 선 꺼놓고 그냥 단타매매지 이런 거 올려봐야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공부용으로 올리는 거니까 막 중간중간 끊겨도 상관없고 그냥 오늘은 프리하게 갑시다. 네.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지 무슨 어떤 주식판에 노는 단타 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거 그죠? 시간 내서 설명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괜찮아요. 그냥 끊지 말고 중간중간 끊기면요 그냥 그대로 해서 갔어요. 다 이해해요. 김 PD님도 한번 곰곰이 들어보세요. 물론 나는 열심히 공부를 많이 했지만 예전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할게요. 원래는 오늘은 이게 아니었죠. 원래 이게 아니었고 우리 이제 밴드 회원님들의 어떤 질문을 답변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답변하는데 이 초전도체와 아니면 이 초전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상관성, 연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죠. 근데 만약에 제가 어떤 질문을 한다면요, 질문은 간단해요. 초전도체라는 게 현실화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그죠? 간단해요. 대체에너지 관련 종목요 다 버려야죠. 그죠?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심지어 원전까지도 필요 없죠. 다 필요 없어요. 대체에너지가 지구상에 다 사라져요. 석유 다 사라지죠.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LNG 선도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저 조선주 LNG 관련된 거 많이 사놨거든요. 그거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무서운 일이죠. 그죠? 그렇지만 그게 어떤 산업이라는 게 혁명이라는 게 한번 탁 발생되면요. 어느 갑자기 작업을 하니까 확 변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변하죠. 초전도체라는 거는 지금 초입이라는 거예요. 초입. 이제 시작되는 단계. 그동안 세상에서 숨어 있다가 이제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초전도체가 현실화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2차 전지가 없어진다 없어진다 이건 먼 이야기고 단지 세상에 초전도체라는 게 바깥으로 나왔다. 그죠? 그러면 초전도체 그냥 이게 뭔데? 모르는 사람들은 뭐래요? 다 사기라 그래요. 사기. 주변에요 한심한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많아요. 초전도체가 어떤 그런 이슈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공부는 안 해요. 하기 싫죠. 근데 단지 테마니까 그거 들어가서 한번 득 사러 들어갔다가 급등하니까 내일은 팔아먹고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내 팔았으니까 폭락해라. 그게 이 주식판에서 노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지가 사면 오르길 바라고 팔고 나면 폭락해라 기도하고 나이 상관없어요. 20대나 30대나 40대나 50대나 이 주식판에서 노는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은 대물이 들어앉아서 돈에 미친 대물들이 들어앉아서 자기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뭘 하는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자기가 그렇게 많은 돈을 배팅한 초전도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뭔지 관심도 없어. 그죠? 단지 그냥 보는 거예요. 이 선 무너지면 손절해야지. 그게 전부라는 거죠. 그러면요. 예전에 초전도체 그냥 질문했는데 간단하게 그죠? 이렇게 심플하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 그럼 공부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근데 이미 다 공부했어요. 이미 다 공부했는데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고 이게 이걸 알아서 뭐해? 이거 하고 이거 알아서 주식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애가 수학 시험을 딱 쳐간다. 그래요. 이 문제 20번 문제 진짜 어려운데 우리 반에 전교 1등 할 때도 틀렸어. 근데 나는 맞췄어.
어떻게? 그냥 대충 찍었는데 맞았대요. 그거 칭찬해줘야 되나요? 기뻐해야 되나요? 초전도체가 뭔지는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나는 그거 사러 들어가서 상가 먹고 나왔다. 대단한 거 아니야? 과연 대단한가요? 투자를 하는지, 그죠? 우리가 투자를 하는지, 죄송합니다.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먹었네요. 이제 얼음 안 마실게요. 그죠? 우리가 투자를 하는지, 투기를 하는지, 그 차이는요, 내가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그 차이예요. 주식 10년, 20년 하면 뭐예요? 뭐 기초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죠? 저 우리 그 아랫게 밴드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미국 신용등급 떨어지니까 폭락하고 아시아 증시 폭락하고 난리가 났다. 그죠? 근데 그랬잖아요. 이거 별거 아니라고. 아마 단발로 끝날 것 같다. 왜? 왜 그렇다 그랬죠? 신용평가를 하는 회사, 그리고 어디죠? 그죠? 요즘은 다 알잖아요. 그죠? 무디스, S&P, 피치. 그런데 피치는 시장 전체 규모가 뭐 한 10몇 %밖에 안 된다. 결국은 무디스나 S&P가 한 80% 이상을 양분하고 있다. 근데 피치는 어떻느냐? 정치를 항상 배제하고 실제 어떤 기업의 미국의 국가의 현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만 본다. 흑자다, 적자다, 앞으로 좋아진다, 나빠진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항상 정치는 배제시켰는데 피치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이유가 정치권에 뭐를 해줘도 맨날 벼랑권 전수 싸운다. 그래서 강등한다. 말도 안 되죠? 뭔 소리야 이게? 그래 되는 거. 그래서 어떤 공신력이, 파급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는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뭐 약간 그 정도로 치부한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되면요,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 얘들이 왜 저래? 그죠? 근데 야 미국 신용등급 강등됐대. 난리 났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예전에도 이래가지고 대폭락했대. 누가 했는데? 미국 신용 뭐 평가 어쩌고 누가 했는데? 피치. 맞다, 피치. 피치가 뭐 하는 회사인데? 미국 신용등급 그 평가하는 기관이 몇 개인데? 아무것도 몰라. 그죠? 그래놓고 대폭락한다고 주식 다 팔았대요. 황당한 일이죠. 주식 20년 하면 뭐예요? 신용평가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맨날 차대 선 꺼놨고 막 그거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한 달 된 사람만 더 기초가 못해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답답하죠. 항상 그래요. 예의상. 그래가지고 돈 벌었으면 그렇게 하세요. 차트 매매가 돈 벌었으면 그렇게 하세요. 존중해주죠.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속으로 두 분 다시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뭔가를 대화를 하면 대화가 오가야 되는데. 초급등. 서남이 왜 초급등 했는데? 여기가 매집해가지고 여기 있으면 한번 눌림 주고 여기서 어쩌고. 요즘 날씨도 더운데 그죠? 제 속은 더 덥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면 그냥 간에 천불이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술이나 먹자 하고 마는 거죠. 그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일단 그죠? 우리가요 이 초전도체 이 현상을 접근할 때는 뭐다? 내가 파악을 해야 돼요. 파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죠. 지식도 없는데 뭘 파악을 한단 말입니까? 그죠? 이번에요, 어떤 그 초전도체, 여기 관련해서 검증단이라고 하죠. 국내 검증단. 그 사람들이 뭔가 검증을 해가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어쩐데. 저 그거 보면서요, 그냥 실컷 웃었어요. 최신 코미디.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요. 황당하잖아요. 제가 그걸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요. 제가 노래 잘하는 가수, 제 입장에서는 노래 잘하는 가수, 뭐 박인희, 뭐 송창식,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뭐 이미자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노래를 딱 부르니까 제가 그걸 평가하고 앉아 있어요. 노래 좀 하네, 잘하네. 제가 딩동댕 춤춘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노래를 잘하시는 대가들을 심사하는 그대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내 민들레 방장인데 나도 노래방에서 한 30년 놀았다. 난 시내 웬만한데 뭐 부산에서 좀 난다긴다는 노래방에 뭐 사장님들 내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잘 알거든. 내 노래만 하면 나는 무조건 100점 나와. 딱 그 수준. 그지? 노래방 30년이 가수 생활 30년 평가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번에요. 그거를 초전도물질 여기에 대해서 그죠? 검증을 해주신 분은 원래는 그죠?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최동식 교수라는 분이 1990년대에 초전도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중간에 돌아가시고 공백이 있고 이후에 그죠? 이번에 어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현탁 교수라는 분이 이어받았다. 이 김현탁 교수라는 분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러니까 ETRI 여기에서 근무하다 그죠? 지금은 미국의 윌리엄 앤드 메리 대학교 연구 교수로 계시죠. 그럼 이분이 ETRI에 있을 때부터 뭘 했느냐? 이 부분 이야기해요. ETRI 하니까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거 이야기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저 대전역에 내려서 저 대덕연구단지 그거 가다 보면 그죠? 그거 가다 보면 그 중간에도 있어요. 우리나라 모든 전자전기 기술의 산실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서 대부분의 연구를 해서 기업에다 전달을 해줘요. 이전을 해주는 거죠. 말은요, 기업과 국가 간의 산학 협력이다, 무슨 협력이다, 뭐 기술 협력이다 말은 하지만요, 실제로는 그 기업에 공짜로 기술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전자통신원에서 뭔가 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술을 기업에다가 공짜로 이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시간 나면 틈틈이 할 일 없으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홈피드 들어가 보고 여기저기 뒤적뒤적 하다 보면요, 대박 잘 터져요. 좋은 거 진짜 많아요. 그래서 심심하면 저는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도 하고 내용 읽어보고 막 그런다는 거죠. 어쨌든 이 김현탁 이분은요, 그러니까 원래 뭔가 이슈를 조사하면 죄송합니다. 원래 사람을 조사를 해야 돼요. 이슈를 어떤 이슈가 발생되면 그 이슈의 신뢰성, 공신력을 알려고 하면 사람을 봐야 돼요. 사람. 그러면 이 김현탁 교수라는 분은 어때요? 그죠? 일단은 그죠? 직업을 보았을 때는 공신력이 있어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그 연구원 생활로도 한 20몇 년 하신 분이고. 근데 이분이 어떤 세상에서 조금 유명해진 거는요, 금속 절연체 전이 현상을 처음으로 실험 간척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금속 절연체 전이 현상이라는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요, 초전도 현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이 초전도체 관련 석학 중에 한 명이에요. 아마 전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이거 초전도 현상이 맞다고 했는데 노래방 30년 다닌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차고 한심한 일이죠. 왜 이걸 보면요, 짜증이 나고 성질이 나냐 하면 국익을 위해서는 일단 뭉쳐야 돼요. 그리고 이게 그죠? 전 세계 어떤 기초과학계, 산업계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엄청난 대단한 발견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든 아니든 일단 아무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성이 있으면요, 무조건 국가 차원에서 밀어야죠. 밀어가지고 빨리 선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도와주지는 못하면 발목 잡고 있죠. 얼마나 한심한 일이에요. 매국노도 이런 매국노 집단이 없죠. 기가 차리고 개탄하려고 그러시죠. 이런 비슷한 현상요, 언제 봤는지 알아요? 줄기세포, 황우석 박사. 그분이 지금 어디 가서 뭐하고 있죠? 넷플릭스에도 지금 엄청나죠. 그분이 그죠? 마녀사냥 당하고 매장된 게 뭐예요? 윤리죠, 윤리.
다른 것도 아니고 윤리. 난자 기증 받아서 실험했다고. 윤리적인. 아니 다 죽고 가는 사람들 신약 개발한답시고 그죠? 거기에서 뭐 임상 실험한다고 사람들가 주사 쭉쭉쭉 나와가지고 전신이 죽게 만들고 그런 거는 아무 문제 없고 흥분 안 할게요. 어쨌건요, 제가 딱 봤을 때는 항우석 박사 줄기세포 우리나라를요 한 100년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발견인데 그냥 마녀사냥 해가지고 지금 저 사우디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죠. 그게 이 나라 지배권, 그죠?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사고방식, 집단 이기주의 그런 것 때문인 거죠. 이번에도 초전제 이 현상을 보면서 저는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뭔 소리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까라가 나죠. 까라. 뭘까? 레시피 다 까라고. 누구 말 못 믿겠다 까라. 증명해라. 누구 거짓말이잖아. 그 미친놈이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전 세계 사람들 다 뺏기라고? 우리는 특허 내고 있는데 검증단이니 뭐니 해가 발목 잡고 있는데 그거 다 검증해가지고 다 내보내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다 뺏겨가지고 저거 먼저 특허 등록해가 우리도 비슷한 실험했다. 우리도 비슷한 실험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공개를 안 했고 너는 빨리 말을 했을 뿐이다. 우연히 비슷한 실험을 했네. 그리고 내가 한 발 빨랐네. 너보다 더 빨리 특허를 냈어. 이래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그냥 주인 없는 무주공산 되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비빔면 내라니까 엄청 잘 팔려. 그럼 이 회사에서 비슷한 거 내가지고 우리 거는 누구나 틀려. 누구 거는 색깔이 분홍색인데 우리 거는 색깔이 당근색이잖아. 달라. 그런 현상 벌어졌어요. 줄기세포 지금 어떻게 해요? 대부분 기득권은 미국에 다 있어요. 개발은 우리가 해놨고 얼마나 한심하네요. 지금과 똑같은 현상 벌어졌어요. 아카이브라 그랬죠. 논문이 어떤 검증되기 이전에 미리 사전에 오픈하는 거라고. 이 아카이브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내가 최소한 선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했어. 땅! 맞다 안 맞다 진실 공방의 이유고요. 일단 아카이브에 이거를 했다 하는 것은 뭐냐? 상온 상압에서 초전도체를 개발할 수 있는 이 기술을 우리가 최초로 개발했다. 땅! 공증받아 주는 거예요. 공증. 이후에 검증은 다음 단계라는 거예요. 특허라는 것도 그래요. 예전에 줄기세포 나오고 막 그랬을 때 특허나 이런 게 논란이 됐을 때 뭔지 알아요? 특허라는 게요. 일반적인 어떤 자연적인 현상, 일반적으로 검증된 과학기술 이런 거 하에서만 권한을 주는 거예요. 특허권을 주는 거예요. 실제 내가 먼저 등록해가지고 특허를 또 걸어놨어도 현재 과학이나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것은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특허권을 받았다가도 지속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불안하고 못 믿으니까 아카이브에 먼저 오픈을 시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논문은 뭐죠? 그죠? 동료들한테 검증을 받아요. 동료들한테 비슷한 단체들한테 검증을 받아요. 내가 이런 거 개발했는데 이거 한번 봐줘. 쭉 같이 검토하고 오 맞네. 그래서 비로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윤리의 문제죠. 양심의 문제. 도용당하고 뺏기고 내가 개발한 기술을 뺏기는 사례가요. 무궁무진해요. 넘쳐난다는 거죠. 억울해서 속 터져 죽은 사람,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돈 있는 사람들의 행포에 못 당하는 거죠. 이거 내 거라고 앞만 떠들보면 뭐예요? 아무도 안 들어줘요. 무시해요. 재판해봐야 뭐예요? 돈 싸움에서 지는데. 그죠? 진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돈 많은 놈이 이기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이 작은 단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자기네들이 아니 거예요. 최소한요. 어찌 보면 노이즈 마케팅 비슷하겠죠. 어쨌든 전 세계에다가 상온 상압에서 초전도체를 만드는 이 기술을 알렸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성공이라고 봐요. 저는 어떤 분의
상상, 생각인지 전략이었는지 몰라도요. 이거는 진짜 잘하는 거예요. 왜? 돈 10원 하나 안 들이고 전 세계에다 공정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걸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한국에 이름도 없는 조그만한 연구단체에서 뭔가 기술을 개발해서 발표를 했는데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리를 지긴다? 부정은 강한 긍정. 이게 돈 안 되고 별별 없으면요, 반응도 안 해요. 뭐 이런 한심한 놈이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죠. 전 세계가 강구를 한다는 건요, 획기적이다, 돈이 된다, 뭔가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보통은, 그죠, 우리가 그 동료들의 검증, 이런 걸 이제 피어 리뷰라 하는 게 있죠. 피어 리뷰를 하든지 아니면 사이언스지나 네이처지에 이렇게 먼저 발표를 하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아카이브에 먼저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기득권이다. 그리고 레시피 까봐. 그게 진짜인지 까봐. 말하는 사람이 멍청한 짓이죠. 지금 턱걸거리고 뭐고 뭐 기득거리고 아무것도 국제적으로 공정받은 게 없는데 보장을 안 해준대. 그 비밀을 파헤치고 그 오픈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초전도체는 그죠? 이미 쓰이고 있었죠. 근데 제작 방식의 차이죠. 제작 방식의 차이. 초전도체는 극저온이나 그죠? 고압에서만 형성이 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제작 단가가 엄청나게 비싸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단가가 비싸니까 아직까지는 산업계 전반에 안 쓰이고 뭐 어떤 연구 이런 목적으로 일부에 쓰인다. 그리고 요즘은 그죠? 어떤 입자 가속기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 개발하는 양자 컴퓨터라든지 이런 일부에서만 이게 실험 재료로 쓰이는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서 잘 알죠. 그 어떤 인공태양, 그죠? 유럽에서 만들고 있다 했죠. 인공태양, 국제 핵융합 실험로죠. 정확히는 ITER 해가 이트라 한다. 이 단체를 여기에서도 초전도체가 실제 쓰이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한국 핵융합 연구소라고 하죠. K-스타 여기서도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뭐 고려제강 자회사 KT에서 그 K-스타에 엄청나게 많이 납품을 해요. 뭐 이트에도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종목 중에 모비스는 핵융합 실험로에서 토카막 형성하는 이 과정에 기여를 한다. 기술을 제공하고 많은 기술을 갖고 있다. 이래야겠죠. 그러면 다시 천천히 들어보면 생각날 거예요. 예전에 그죠? 그 이야기 어떤 설명을 하다가 같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애가 그랬어요. 아이언맨 아크 원자로 가슴에 이래 있죠. 원자로가 가슴이 있는데 쟤는 왜 방사능에 오염돼서 안 죽어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핵 분열은 에너지와 방사능과 이런 걸 어떤 누출돼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핵 분열이 아닌 핵 융합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지만 방사능이나 이런 물질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사람이 피해가 없다. 살 수는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핵 분열과 핵 융합이 뭔지 네가 한번 찾아봐라. 막 이런 고급스러운 대화를 막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밴드에서는 이거 너무 일상이죠. 흔하죠. 너무 자주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그죠. 웬만한 분들 그냥 다 외워요. 그러면 그 이제 리뷰 다시 조금 복습을 할게요. 복습. 핵융합, 인공태양 아니면 초전도체 이런 건 미래 기술이죠. 근데 미래 기술이지만 결국은요 지금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현실화되고 있고 눈앞에 구현이 되고 있고 인공태양 역시도요, 그죠? 구현이 되고 있죠. 인공태양이라는 것은 결국 뭐죠? 태양이죠, 태양. 그러면 태양을 알아야 되겠죠. 태양의 원리를 알아야 융합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융합은 뭐죠? 그럼 분열은
핵폭탄, 그죠? 핵 분열해가 엄청난 파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거기에서 뭐 방사능도 누출하고 우리 다 알아요. 너무 그 피해나 이런 걸 아니까. 그럼 핵융합을 알려면 결국 뭐다? 태양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예전에는요, 우리도 이제 가만히 그냥 뭐 어떤 공부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눈을 감고 그냥 가만히 상상을 해보세요. 옛날 이야기 같이. 태양이라는 게 거대한 불덩어리죠. 불덩어리. 이 거대한 이글 타는 이 불덩어리. 1억 도시 정도의 에너지를 끝없이 방출을 하고 있어요. 그 옛날 과학자들은요, 저 거대한 에너지의 덩어리, 이 태양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죠? 뭐 핵 분열 같이, 뭐 아니면 다른 어떤 거대한 에너지의 집단 같이 이 식으로 그냥 상상만 한 거죠. 그러다가 과학이 쭉 발달하다 보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의문. 어떤 의문을 하느냐? 태양이라는 이 하나의 거대한 이 덩어리를 질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질량.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 질량만큼 석탄을 많이 쌓아서 얘를 불을 붙여서 연소를 시킨다 하면 우리가 하루에 뭐 연탄불이 타듯이 막 불타오르겠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이 질량, 태양의 질량만큼 에너지원이 있는 만큼 계속 불타오르겠죠. 그거를요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 석탄이라는 개념으로 계산을 하면 이제 질량 곱하기 1에 해가지고 에너지를 계산을 하니까 한 6,000년 정도는 활활 타오르겠다. 그러면 그것도요 계산도 어떤 연소라는 건 뭐죠? 연소라는 것은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되죠. 하면 보통 이제 그 탄소 1몰이라는 것은 그 탄소 한 12g 요 정도를 탄소 1몰이라 그래요. 하면 탄소 1몰이 연소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32g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산소 32g 얘도 빼버리고 그냥 순수하게 탄소만 계산을 해도 한 6,000년 정도가 태양이 타면 이제는 에너지원이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니까 꺼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죠? 지구의 나이만 해도 한 38억 년 정도 된다고 하죠. 지구의 나이가 38억 년인데 이론적인 6,000년 비교 불가죠. 그러면 만약 태양이 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식물이든 뭐든 지구상의 생명체는 뭐나 아무것도 못 살겠죠. 암흑천지에서. 광합성이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야? 그러니까 이론이 안 맞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상상만 하다가요. 그 1911년도에 과학자들이 핵이라는 걸 발견하죠. 핵은 뭐죠? 핵은 그죠? 양자 플러스 중성자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1911년도에 핵이라는 걸 발견하고 한 1932년도 맞나? 한 1930년대 이때 중성자라는 것을 또 발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로소 과학자들이 생각을 태양이라는 것은 핵융합이었구나. 이론을 성립하는 거예요. 핵융합이라고 하니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맞아 떨어지는 거죠. 저렇게 오랫동안 이글 불타오르는 이유를 알겠다. 그러면 핵융합은 뭐죠? 핵융합은 뭐라 그랬어요? 그죠? 생각 안 나면요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정말 궁금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죠? 그냥 당장이 떠드니까 그냥 마지못해 그냥 들은 거예요. 그냥 이거 플레이 해놨고 이래 영상 보다가 지나가니까 다 까먹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초전도 현상이라는 게 막 벌어지고 그죠? 서남도 갖고 있었고 고려지강도 갖고 있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죠? 이제는 막 관심사가 생기는 거예요. 왜?
어떤 거는 분할 매도 했지만 어떤 거는 너무 빨리 팔았다. 아쉬워. 내가 공부를 했으면 이 가치를 알고 있었으면 더 먹을 수 있었을 건데.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욕심이 공부라는 것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핵융합은 가벼운 핵들의 결합이, 그죠? 결합이 됐잖아요. 가벼운 핵이 두 개 뭉쳐서 무거운 핵이 되는 거. 이게 뭐 핵융합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핵이라는 건요. 여기에서 이제 왜 에너지가 발생이 된다 했죠? 융합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질량 결손이라 그랬죠. 그죠? 원자 핵의 질량은, 그죠? 원자는 뭐라 그랬어요? 원자 핵이라는 양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댔죠. 그럼 이론적으로는요, 양자와 중성자의 합은 이꼬르 원자 핵이랑 무게가 같아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질량 보존의 법칙, 그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뭔가 틀려요. 이상해요. 원자 핵의 질량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보다 반드시 작더라라는 거죠. 왜? 모르죠. 어쨌든 관측을 해보니까 작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질량 결손이라 하자라는 거예요. 질량 결손. 네? 지구에서 보세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이 거리가 얼마예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말이 1억 5천만 킬로미터지 이 거리 상상이나 됩니까? 그죠? 그러면 이 태양에서 뭐 불타오르는 빛나는 이 에너지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달려와 가지고 지구에서 쭉 햇빛이라는 개념으로 막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그죠?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이거는, 그죠? 이게 약간 어려워요. 근데 왜냐하면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쭉 달려와서 어떤 그 정도 우리가 햇빛이라고 느끼는 이런 요즘 같은 뜨거운 날씨에 엄청나게 내리쬐어죠. 이걸 하려면요, 이걸 만약에 한다 하면 어떠냐, 화면상에 이거 잡힙니까? 칠판 글씨. 그냥 갑시다. 이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J는 줄이라고, 줄. 이만큼의 에너지가 그것도 매초, 1초마다 이만큼의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돼요. 줄, 몰라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까먹었겠죠. 줄이라는 단어는요, 1뉴턴의 저항을 이겨내고, 물체가, 그러니까 1m 움직이는데, 1m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러니까 1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1뉴턴의 저항을 이겨내고, 그렇죠. 그만 힘이 가해지는 거죠. 1뉴턴의 힘을 이겨내고 물체가 1m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줄이라고 해요. 뉴턴이요. 그렇죠. 궁금하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안 궁금하면 질문도 안 해요. 원래요, 공부라는 게 그래요. 궁금해야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은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줄의 개념은 1뉴턴의 저항을 이겨내고 물체가 1m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야.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질문이란 건 뭐죠? 궁금하다는 거죠. 그죠? 궁금하면 질문하는 거예요. 다음에 1뉴턴은, 그죠? 1뉴턴은 1kg의 어떤 물체야. 그죠? 1kg의 어떤 물체에 1m/s 제곱이 되죠. 이만큼의 가속도가 생기게 하는 힘을, 그러니까 1뉴턴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면 또 하면, 1줄은 10에르그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또 에르그는 뭐냐? 그러면 또 1cm 길이에 1다인의 힘이 해낸 일의 양, 또 이래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인은 또 뭐야? 그죠? 그거 다 얻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면요, 자연스럽게 공부가 돼요. 그죠?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끊었다가요. 잠깐만 끊었다가 할게요. 왜냐하면 요 어떤 그 시간 연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